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새로운 환경에서 녹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가지는 윈도우스를 썼는데 맥을 이제 좀 네, 구하게 돼서 좀 써보고 있습니다. 맥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좀 와콤 1이라는 자 펜을 어우 펜이 너무 크죠. 색깔이 검은색이라서 글씨랑 구분이 안 가니까 약간 민트색 색깔이 너무 안 진한 건 아니겠죠?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런 정도? 됐죠? 그러면 됐고 이게 좀 가려져야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아이패드 아니고요. 와콤 1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어요. 네, 최근에 나왔는데 9월에 나왔나?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이걸 보여드리니까 제 그 지금 이 녹음실을 제공해 주시는 회의실이지만 제공해 주시는 대표님이 이거 이게 최근에 나온 거 맞냐고 되게 그 옛날 제품 같다라고 디자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다시 보니까 이게 그 베젤이 정말 두꺼워요. 베젤이 거의 2cm 육박해요. 다 상하 좌우 다. 화면이 12인치거든요. 그래서 좀 봤을 때 좀 그래 보일 수도 있겠다. 베젤이 검은색이에요, 또 게다가.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고 그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고 그냥 USB-C 케이블만으로 뭐 저 윈도우스나 맥이나 한 번에 연결이 돼요. 전원 공급도 받는 거죠. 이제 그 호스트,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맥이나 PC로부터. 요게 이제 아무래도 맥이나 PC가 전원을 충분히 주니까 괜찮은데 맥 PC 쪽의 배터리가 이제 전원이 배터리 빨리 달겠죠. 이게 배터리로 돼 있으면. 이제 그런 맥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포트가 많아서 USB-C 포트가 많아서 한쪽을 전원 공급을 하고 또 얘를 커먼을 USB-C로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컴퓨터들은 맥은 그럴 일이 없는데 윈도우스 중에서 USB-C가 하나인 경우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경우에 전원 공급을 못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원 공급도 따로 없고 오직 USB-C 제가 요새 쓰고 있는 로그 LI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답이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좀 완전 딴 얘기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야. 그냥 USB-C 허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허브 쓰면 되죠. 근데 쓰면 되는데 문제는 USB-C 허브라고 생긴 것들이 대부분 여기 여러 가지 포트와 더불어서 HDMI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포트 중에 얘랑 똑같은 USB-C 포트를 그러니까 USB-C 포트는 물론 있어요. 근데 그 C 포트가 디스플레이를 신호를 줄 수 있는 USB-C 포트 혹은 이게 썬더볼트라고 그래야 되나? 썬더볼트? 그런 거가 비싸요. 있긴 한데 비싸고 덩치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되게 싼뭐 5만 원, 4만 원 막 이런 애들은 다 여기에 그 썬더볼트 디스플레이까지 내보내는 허브는 없습니다. 전원 공급도 할 수 있고 USB-C로 HDMI도 꼽을 수 있고 다재다능한데 어, 여기 그 여러분들 컴퓨터 그 여기에 USB-C는 디스플레이를 바로 연결하면 신호가 가거든요. 예. 전원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인데 이 허브들이 싼 허브들이 대중적인 허브들이 그 역할은 못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은 보통 썬더볼트 독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일단 가격대도 뭐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는 없고요. 뭐 그렇게 그럴 뿐더러 좀 커요, 덩치가. 덩치가 커요. 그리고 전원 공급이 만만치 않아요. 이 허브 자체. 그리고 휴대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 휴대용이 아니더라고요, 대체로. 그래서 이걸 원해서 썬더볼트 허브를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왜냐면 맥 쓰시는 분들도 여기다 주렁주렁 본인 맥이 꼽는 게 싫어서. 근데 이 썬더볼트 허브가 가격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자, 딴 얘기 너무 많이 했고 자, 아무튼 제 상황인데 어쨌든 조금 제가 살짝 느꼈을 때는 마이크가 조금 맥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저 이제 윈도우스 그 로그 LI 마이크보다 잠깐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그래서 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이제 지금 필드 체의 몇 번째 시간이죠? 잠깐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벌써 필드도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지난 시간에 샘플들 예제들을 좀 봤고요. 이번이 마지막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finite field,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infinite field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 무리수, 유리수, 아니 무리수 아니고 실수, 유리수, 실수, 복수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집합론에서 집합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배우는 그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뭐 무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Q는 유리수는 셀 수 있는 무한이죠. countable infinity. 여기는 uncountable이죠. 실수랑 복소수는. 그래서 이거를 알레프지로 이게 알레프가 그 히브리어 첫 글자라면서요. 예, A에 해당되는 거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 제로라고 쓰면은 countably infinite.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냥 알레포 이렇게 쓰면은 제로 안 붙고 그러면은 안 붙고 하면은 이제 uncountable한 infinite. 뭐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여기 이제 finite는 뭐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유한한 거죠. 한정된 개수 자체가 무한한 거는 무한이 아닌 그런 거 유한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심지어 이 필드는 유한할 뿐더러 원소가 4개밖에 안 돼요. 대단하죠. 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셔너스 유리수죠. 유리수 같은 그런 시스템. 네, 더불어서 어, 덜 이미디어트. 야, 덜 이미디어트하다는 게 약간 좀 의외인데요. 그래요. 덜 중간적인 덜 즉각적인 이미디어트는 즉각적이죠. 덜 즉각적.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덧셈, 곱셈 이런 연산들이 계속 그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그 항등원이 이렇게 들어가면 덧셈 같은 경우에 계속 불어나죠, 그죠? 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통 연산이 들어가면 증가되는 형태가 많은데 연산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유한하게 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소를 4개를 쓰고 있습니다. O, I, A, B. 약간 느낌상으로는 O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의, 덧셈의 항등원. 0 같은 느낌인 거죠. 0. 그죠? 이건 뭐 영어로는 O지만. 그 다음에 I는 곱셈의 항등원. 1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지금 영어로 I라 썼고. 자, 나머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과 곱셈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덧셈에서 보면은 0에 대한 거는 뭐 그대로 나올 테니까 여기 덧셈은 0이 항등원이니까 여기도 뭐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 특이한 게 0하고 여기는 뭐 이해가 되는데 0하고 i하고 하면은 i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여기가 i를 됐을 때 0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약간 뒤집어지죠, 그죠? a랑 i랑 더하면 b가 되고 b랑 a랑 더하니까 이렇게 돼. 오. 약간 좀 수도쿠 퍼즐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네. 네. 여기도 또 재밌는 게 A랑 더하면 O가 나와요. 어, 야, 지금 신기하게 배치를 했네요.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이게 다 된다는 거죠. 일단 연산이 다 닫혀 있고, 나머지도 다 된다는 거죠. 와, 이게 더 신기한 건 대단한데 이 배분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와,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뻘겋게 해놓은 걸 보니까 여기가 약간 서브 필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필드를 뭐라고 하냐면 유한 필드 혹은 갈로아 필드라고 한답니다. 원소 4개짜리. 그래서 F4. 이거 꼭 그 꽃보다 남자의 아무튼 GF4 이렇게 쓴답니다. 자, 0과 i로 이루어진 지금 부분집합 여기 있죠? 제가 해놓은 거. 그거는 그게 또 필드예요. 야, 그래서 바이너리 필드 F2, 그 2개짜리인 거죠. 유한한 파이나이트 필드인데. 와. 그래서 이게 지금 컴퓨터 과학이나 불리언 애주바. 야, 이게 제가 요새 이렇게 공부하면서 영어 발음들을 계속 다시 확인하곤 하는데, 신기한, 이게 불리언도요. 우리는 보통 제가 이제 한국 책도 보면은 불린,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 컴퓨터 책에서는 특히 불리언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그때마다 한국 영어로 쓰기도 귀찮고 아무튼 불리라고 쓴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게 발음이 불리언이더라고요. 영어가 불린이 아니고. 예.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불리언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할 때도 그렇고, 네. 당연히 미국 애들은 불리언이라고 하죠. 예, 그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불린이라고 저도 거의 한 40년간 불린이라고 했는데, 와, 이러했던 거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발음교가 있는 불리죠? Boolean. Boolean. 네, 확실하죠? 네, 불리언이라고 하죠. 와, 신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것도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뭐죠? 이렇게 표준 한국어 거기서는 또 불리라고 해도 되나? 어, 그런가? 네, 한번만 찾아볼까요? 불리언 불리. 혹시 이거를 또 관련심이 불리언 불린 불리언 불린 불 난리 났네요, 그죠? 어, 자, 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했는데 그게 됐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불리언은 형용사고 불이라는 사람이니까 불연산자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음, 불연산자 영어로는 불리언인데 왜 불리언인데 야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는 한국어로서는 불 타입 불리언 타입 이러지 말고 불 타입 불연산자 이래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보세요. 불연산자 불리언 하지 말라잖아요. 불에 원래는 불의라는 건데 불의 연산자 하면 좀 그렇잖아요. 불의 타입 뭐 이러면은 야 근데 그건 알겠는데 야 여기 보니까 또 위키피디아도 불리언이라고 해놨죠. 근데 이게 또 그게 보시면은 보세요. 불린 이런 말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음. 원래는 이게 그냥 불 이래야 되는데 또 불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불 그 파이어와도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면 마냥 또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죠. 음. 불련이라고도 한다. 네. 여기 보시면 그걸 불린 타입은 불자료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네요. 그죠? 네. 그 뭐죠? 우리나라 거기서 여기 좀 텀스도 불린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불련이라고 돼 있고 여긴 또 불련이라고 돼 있네요. 약간 느낌이 요새 들어와서는 불리언이 조금 더 좀 더 여기도 지금 보면 불리언이 조금 더 대세인 것 같아요. 우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불리언으로 하겠습니다. 불리언하면서 너무 뭐 구박할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 국립 표준 한국 뭐 표준어 국립어원 국어원 이런 데서 좀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시 언론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대수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각각 false와 true로 0은 false, 1은 true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 보면 덧셈은 이게 잘 보면은 이 연산이 우리가 통칭 알고 있는 그 보아 연산이나 엔드 연산이 아니죠. 아니죠. 근데 덧셈이 일단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죠? 엑스오. 덧셈이 엑스오하다. 곱셈은 엔드인가 본데요? 곱셈 엔드 맞나? 볼까요? 다용되고, 다용되고, i는 다 되고, 0하고 a하면 다용되고, a하고 i 되고. 요게,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 두 개짜리? 두 개짜리는 맞죠. 두 개짜리 곱셈 맞죠. 그죠? 깜짝 놀랐네. 두 개만 봤을 때, 이항연산, 이거 이제 논리연산으로, 그죠? 트루 폴스만 생각했을 때, 폴스, 트루잖아요. 그러니까, F2의 곱셈은 우리가 생각하는 엔드 연산하고, AND, 하고 동일한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화 연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화 연산이. 그래서 오화 연산은 아니고, XO화, 익스클루시브 오화라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보시면은,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입니다.
그 I 1 하면 0이 나오는 거죠. 다르면 1이고 같으면 0, 다르면 1. 그래서 exclusive or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OR는 이 경우도 1이지만 이때도 1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exclusive OR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야 1이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죠? 그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너리 필드의 구조는 비트와 관련된 컴퓨팅을 허용하는 기본적인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만이네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들 좋습니다. 기본 개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의부터 나오는 결과 이런데요. 지금 F가 필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건 임의의 필드니까 어떠한 필드에도 다 적용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A, B는 이 필드의 임의의 원소라고 합니다. 네, 제가 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F라는 게 필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F는 필드를 가리킨다, 나타낸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집 F라고 저는 뭐 이렇게 쓰면 또 우아하게 쓰는데 손으로 쓰면은 F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집합인가요? 집합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매번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집합인 거를 가정하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문장을 볼 때마다 계속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필드라는 말 자체는 필드 이꼴 집합은 아니죠, 사실. 필드 집합이고 필드는 대수적인 구조 중에 하나죠. 네, algebraic 스트럭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 시켜면 필드는 algebraic 스트럭처지 셋은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마치 셋인 양 딱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필드의 구성 요소 중에 사실상 필수 구성 요소 중에 그 안에 바탕에 있는 기저 집합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필드를 가능하게 하는 필드를 구성하는 집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이 없는 필드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유리수를 필드라고 하는데 유리수만 이렇게 탔을 때는 유리수라는 집합만 갖고는 필드라는 얘기를 못하죠. 이거에 곱셈과 덧셈이 아이고 곱셈 덧셈과 곱셈인데 덧셈과 곱셈의 연산이 들어가 줘야 그게 필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수적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집합과 연산이 어우러져서 합쳐져서 대수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 그거는 필드에도 예외가 아닌데 근데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필드 F의 원소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필드의 필수 요소로 이거의 언더라인 셋 이거를 구성하는 하부 기저 집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집합을 뭐라고 쓸지 모르겠지만 그 집합을 원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당연하니까 복잡하게 뭐 F의 집합의 언더라인 셋의 엘리먼트 이러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퉁 쳐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저 스스로도 그렇고 얘기하냐면 어, 계속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집합으로 생각하는 건지 대수적인 구조로 생각하는 건지 그런 거죠.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거는 필드는 대수적인 구조고 그래서 이건 대수적인 구조인 게 분명한데 여기서 그냥 그거를 생략한 것 뿐이다. F의 F's underlying set이라는 말을 줄인 거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의 결과 좀 보시면은 0 곱하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뭐 이런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모든 원소의 덧셈의 여건은 마이너스 1을 알면 바로 유도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음. 여기 보면은 0 곱하면 0인 거. 이거는 여기 이제 결국은 아 이게 항등원이 아니죠. 0이 곱셈이 항등원이 아니죠. 아 그렇군요. 더 0은 덧셈의 항등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0이 곱셈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한다고 여기 좀 볼 수가 있긴 하네요. 네. 마이너스 1이야 뭐 이게 이제 역원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니까 그죠? 네. 아 덧셈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B가 0이면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아 왜냐면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B는 A가 여건이 있으니까 드르르르르 곱해가지고 곱하니까 0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AB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B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건 뭐라고 무슨 의미냐면 모든 필드는 인테그랄 도메인이다라고 합니다. 인테그랄 도메인이 그런 뜻인가 봐요. 이런 뜻인가 봐요. 네. 한번 잠깐만 들어가 볼까요? 펜을 꺼야지 들어간다. 링. 인테그럴 도메인은 non-zero commutative ring인데 product of any two non-zero is non-zero. 네. non-zero commutative. 네, 교환 법칙에 성립하는 링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두 개의 0이 아닌 원소를 곱하면 반드시 0이 아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 얘기가 그거죠. 두 개 중에 두 개가 0이 아닌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 그거를 곱한 것도 반드시 0이 아니다. 어떤 두 개가 0이 아닌 두 개를 골라서 곱해도 반드시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의 이제 대우 명제, 똑같은 명제, 참여 명제는 만약에 두 수가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다. 둘 다 0이어도 되고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걸로 그런 유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걸 인테그럴 도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한국어 있네요. 네. 정역. 이런 말을 쓰는군요. 네. 정역. 인테그랄이란 말을 주로 정자로 많이 번역하는 것 같아요. 이 정자는 정할 정자입니다. 글씨가 갑자기 작아져서 그런데 예. 정할 정자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정리됐다는 뜻이죠. 정리됐다. 그죠? 정리할 때 정자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고 다음에 접으로서 다음 속성들이 어떠한 AB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게 이제 저 필드를 보니까 확실히 더 수라는 느낌이 많이 와요. 그룹에 비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유도가 되는 거죠. 필드의 정의, 그 필드의 공리로부터. 그 다음에 필드의 덧셈과 곱셈의 그룹. 여기 지금 필드 F의 공리를 따르면 이게 이제 함의하는 게 뭐냐면은 덧셈에 대한 아벨 그룹이다. 네, 교환 법칙 성립하는 교환군이라는 거죠. 가환군. 네, 그렇죠. 이 그룹을 에디티브 그룹. 이거 한글로 뭐라 그럴까? 덧셈군이라고 너무 없어 보이는데? 어, 한글 뭘로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 여덟 한국어 있긴 하네. 가법군. 와, 대박. 승법군도 있어요. 진짜 찾아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네요. 너무 사실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표현이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네. 이런 말 쓴다니까 쓰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가법군, 뭐였죠 아까? 승법군. 네, 그래서 어 이게 확실히 제가 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덧셈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지금은 덧셈이라고 하지만 이걸 이제 한자로 가라고 많이 했던 거죠. 곱셈을 우리가 이제 곱셈이라고 한글로 하는데 이걸 이제 한자로 치면 승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가법군, 승법군 이게 아마 왜 법이란 말 쓰냐면 가환 법칙, 그러니까 교환 법칙 아유 예상한데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고, 네.
네, 아벨리안하고, 네, 그렇군요. 이런 표현이 널리 쓰인다. 네, 그래서 연산 관련된 그런 걸 쓰인다. 그래서 addictive group of 정수, 정수. 그 다음에 어, 벡터 스페이스 그리고 링. 음, 이게 링하고 필드의 구분에 유용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multiplicative group of invertible elements. 음, 지금 이제 distinguish라는 말이 구분하다잖아요. 근데 구분을 뭘하고 뭘 구분하냐면 additive underlying group과 multiplicative group of invertible element를 구분하는데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왜 유용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잠깐 드는데 제가 에디티브 그룹에 왔군요. 지금 페이지를 제가 하나 왔어요, 지금.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온 김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확실히 이제 이 곱셈에 대한 거는 인버터블 엘리먼트라는 게 좀 중요하죠. 왜냐면 인버터블 하지 않은 여건이 없는 원소가 0이 있을 수 있으니까 0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지금 저랑 같이 따라오시는 분도 그렇고 제가 그냥 막연히 좀 희망하는 거라면은 뭐냐면은 희망? 뭐냐면은 아이고 왜 이래. 이제 구운과 화는 사실 그렇게까지 익숙하지는 않고요. 채는 좀 정확하게 혹은 뭐 본인이 스스로 구는 이런 거고 채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하는 설명을 바탕으로 자기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그룹과 그 필드를 쓰는 곳에서 그 쓰이는 곳에서의 그룹과 필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해가 잘 되기를 바래요. 저도 그렇고 여기 지금 같이 보시는 분들. 왜냐하면 저도 요새 이제 다양한 수학 강의를 듣거든요. 제가 또 뭐죠? 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룹하고 필드는 정말 많이 링크는 그런 건데. 왜냐면 필드는 일단 벡터 스페이스의 한 부분이고 그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룹이 그 공리가 적지 않은 공리 개수지만 5개? 더 적지 않은 개수지만 그래도 그 정도도 어쩌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수학의 어떤 대수적인 구조를 다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들만 엑기스만 모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구운의 공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단은 닫혀 있는 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집합과 연산이 주어진 상태에서 닫혀 있는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가 그 연산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죠. 교환 법칙은 옵션입니다. 교환 법칙은 여기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항동원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항동원 다음에 그 항동원에 여건이 필요하죠. 맞죠? 네. 여건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3개밖에 안 되는데? 그룹이 왜 공리가 5개나 되죠? 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러면서 복습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데피니션을 보면은, 네, 여기 제가 있잖아요.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공리가 3개밖에 안 되나? 5개인 걸로 전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상하다. 군 공리가 5개인 걸로 기억하는데 왜 3개밖에 어, 그죠? 제가 뭐 세 개인가 봐요? 제가 5개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런 거 같죠? 그죠? 네. 그래서, 어, 그죠? 3개. 네, 3개네, 3개. 제가 5개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3개 맞네요. 자, 그래서 군 공리는 3개다. 그래서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이렇게. 그래서 연산과 집합, 그리고 그 연산에 닫혀있으면 당연한 거고, 그런 거고요. 필드는 공리가 몇 개였죠? 제가 그 벡터 스페이스가 공리가 8개인 거를
그다음에 얘는 필드는 공리가 몇 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개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죠? 네. 뭐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5개냐 6개냐 이렇게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연산이 2개가 주어진데 연산 2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혹은 같이 그냥 같이 결합치기 생각해야 되고 교환법칙 생각해야 되고 대단하죠. 굉장히 유연하죠. 그죠? 그다음에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4개는 일단은 뭐 대강 알겠는데 그다음에 덧셈의 경우에는 늘 여건이 있는데 이 곱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곱셈에 대해서는 덧셈의 항등원이 죄송합니다. 덧셈 항등원 0이죠, 그죠? 덧셈의 항등원이 이 곱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교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덧셈의 항등원이 0을 뺀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만 여건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대충 이제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 이제 좀 커버를 한 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그다음에 결합법칙, 교환법칙, 항등원, 그다음에 덧셈의 여건, 그다음에 곱셈의 0을 뺀 곱셈의 여건. 그래서 5가지인데 여기에 분배법칙, 배분법칙. 한국어 법칙이 뭔지 정확히 네,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분배법칙, 네, 배분법칙 아니네요. 분배법칙 헷갈리면 안 되겠다. 분배법칙입니다. 네, 분배법칙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분배법칙도 그냥 분배하는 게 아니고요. 에디션에 대한 곱셈이네요. 곱셈에 대한 덧셈은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덧셈 있는 거에 곱셈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곱셈인데 덧셈하는 거는 배분법칙, 분배법칙, 분배법칙이죠. 분배법칙 아니죠. 예, 그래서 요것도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될 대목이긴 하네요. 연산의 순서가 있네요. 그죠? 이 분배법칙에 대해서도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환 정의로 조금 좀 치환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커뮤터티브 링인데, 0하고 1하고 다르고, 그 모든 0이 아닌 원소는 곱셈에 여건이 있다. 왜냐하면 환에서는 곱셈에 대한 여건은 일단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질을 하다가 갑자기 또 복습을 하네요. 자,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원수가 됐고, 네, 그 다음에, 네, 이거 뺀 거. 네. 저 여기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군요. F의 0이 아닌 원소들은 아벨리언 그룹이죠. 더 곱셈에 대해서. 그래서 멀티컬 승법군. 그래서 이렇게 0 빼는 차집합 표현을 한다. 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스타 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필드는 집합 F의 2개의 연산을 장착한 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F가 덧셈의 아벨리언 그룹이고 0 빼고 한 게 더 곱셈의 아벨리언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때 0이 뭐냐면은 재밌게도 덧셈의 항등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거기에 플러스 여기까지가 5개죠 공리가. 그 다음에 나머지가 분배 법칙 곱셈이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된다 하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몇 기본적인 스테이트먼트는 이런 그 그룹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한 여건의 표기를 마이너스 A와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A에 의해서 배정되는 유니크하게 결정이 된다. 여기가 0이 1이 아니다라는 요구사항이 따라가는데 이게 왜냐면 1은 그룹의 항등원이지만 0을 포함하지 않은 그룹의 항등원이기 때문이다. 아, 여기 보면 어떠한 그룹의 항등원인데
영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것이군요. 트리비얼 링. 예를 들면은 원소 하나 있는 거. 그거는 필드가 아니다. 아, 이렇게 또 제약을 주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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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여기가 계속 좀 찜찜해요. 아마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아마 마무리할 것 같은데 좀 약간 찜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이유가 설명이 나오니까 저 아마 요 녹화 끝나면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또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영을 포함하지 않은 그룹에서의 항등원이라는데 여기서 항등원이 무슨 연산의 항등원인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일이 곱셈의 항등원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것도 곱셈의 항등원이라고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0을 포함하는 집합인 경우에는 일이 항등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0 때문에. 그래서 그놈의 0이 여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0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곱셈에 대해서는. 0이 사실은 또 게다가 덧셈의 항등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0하고 1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는 0하고 1하고 같을 수도 없지만 어, 0하고 1하고 같다고 취급을 해버리면 일이 존재가 굉장히 좀 모호해진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0하고 1하고 확실히 달라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0이 없는 집합에 대해서는 일이 항등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0을 빼버리자라고 이제 생각할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0하고 1하고 같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뭐 0하고 1하고 같으니까 0이 있는 곳엔 항등원이 원래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2하고 0이 같아 버리면 다 항등원이 없어지는 그런 논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약간 조금 너무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좀 고민할 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분이 넘었거든요. 살살 이제 길이 분량 조절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게 나왔는데 좀 얘기가 좀 많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으로 첫 녹음을 하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가?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